네,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임금님표 2000 명품쌀 생산 핵심 기술 교육을 맡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장원읍 농업인 상담소장 석재우입니다. 제가 강의할 목차는요, 벼 생육에 맞춰서 모짜리 관리, 본닭 관리, 그리고 명품 2000쌀 재배 관리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벼농사가 어려웠던 점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모짜리 냉해 및 뜬모, 그리고 키다리병, 그리고 이양동시 제초제 피해, 그리고 잎진무늬 마른병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일조 부족으로 인해서 생육 불량과 불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과 원수 피해가 일부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상마른병이 발생을 해서 수확량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소 과다와 잦은 비와 태풍으로 도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모짜리 관리입니다. 모짜리는 종자소독, 그리고 벽시 담그기, 싹 틔우기, 그리고 파종, 모기르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소독을 하지 않고 찬물에서 그냥 냉수로 소독을, 침종을 한 상태로 모판을 만든 포장입니다. 키다리병이 전체 모판의 거의 9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부 RPC에서는 키다리병 방제 벽시 종자 온탕 소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종자별로 온탕 소독을 대행을 해줬었고요. 이게 마을마다 현수막이 150개 가까이 걸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탕 소독 고지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 농가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담아봤고요. 종자 소독 체계는 온탕 소독, 약재 침지 소독, 최하 분위 처리가 있습니다. 온탕 소독이 꼭 필수여야 되는 이유는 뒤쪽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60도씨 물에 10분간, 물은 종자량의 10배, 그리고 바로 찬물로 식힌 다음에 물기를 뺀 종자를 약재 침지 소독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약재 침지 소독은 적용 약재별로 배액이라든지 날짜가 있기 때문에 30도씨 물에 이틀 48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하 분위 처리까지 해주시면 방제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키다리병을 줄이려면 올해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침지 소독만 했어도 방제가가 높았는데요. 해들과 알참미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 자체 채종 종자로서 온탕 소독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탕 소독을 꼭 강조를 하는 바고요. 여기 보시면은 처리 내용에 따라서 약재 침지 소독만 하게 되면 방제가가 74%, 그리고 온탕 소독과 약재 침지를 같이 해주시면 92%,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니 처리까지 해주시면 99%에 가까운 키다리병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 약재별 주의사항이 있어서요. 그거는 이제 약재별로 설명서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탕 소독 첫 번째인데요. 온탕 소독은 정선된 마른 종자를 60도씨 물에 10분간 침지 소독하는 것입니다. 60도씨 물이 중요한 이유는요, 물 온도가 60도에서 떨어지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물 온도가 떨어지면서 방제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소독을 했음에도 소독 효과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량과 물량, 그리고 온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벼종자 10kg 기준으로 그물망에 물은 종자량의 10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온탕 소독기가 있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지나가실게요. 네, 이거는 일반 농가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온탕 소독기에 물을 끓여 놓고 여기 자체 보일러 같다는 물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옆에서 끓이면서 온도계를 꽂아 놓고 이런 식으로 10분을 시간 타이머를 재놓고 물 온도를 확인해 가면서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정에서도 온탕 소독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로 약재 침지 소독인데요. 물 온도는 30도씨, 소독 시간은 48시간, 그리고 약재는 사용하시는 약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물량은 종자량이 항상 2배. 물량이 많아야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온도 30도씨를 유지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48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 날은 그 잠자고 있던 종자의 외피를 소독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자가 물을 먹으면서 그 종자 배 안쪽까지 소독하는 게 이틀째,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틀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사진 보시면 그 보급종 포대거든요. 요렇게 소독약도 안 넣으시고 침종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요렇게 하시지 말라고 X 표시 해놨고요. 그 앞에서 온도를 계속 강조하고 물 양을 강조한 이유는요, 물 온도에 따라서 그 벽시 종자가 수분을 흡수하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도 씨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약재, 파란색 약재가 잘 들어가지 않죠. 종자를 보시면은 전체 외피에서 그 수분을 흡수하는 데는 저쪽 그 배아 쪽 부분으로 종자가 침투되기 때문에 첫째 날은 외피를 소독을 하면서 조기가 부르면서 안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도씨로 하면 종자 소독을 균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20도씨는 높은 온도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보다 낮은 온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까지 소독이 안 돼서 종자 소독 효과가 많이 감소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스푸니 처리인데요. 스푸니 처리는 그 최하된 종자를 갖다가 그 물기를 뺀 다음에 여기 플루디옥시닐 종자처리액 액상수화제라든지 아니면 플루디옥시닐 액상수화제를 종자에 뿌려서 이렇게 비벼주셔서 파종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까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의 키다리병 방제가 가능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키다리병 줄이려면 올해 정말 문제 많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종자의 쭉정이 그 물수선 하시면서 쭉정이를 제거해 주시면 키다리병, 이꽃병, 그리고 뜬모가 감소되고요. 그리고 소독약 희석 배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자량에 따라서 물량을 맞춰주시고 그 사용하시는 양량을 정량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물 같은 경우에도 종자량의 2배, 그리고 파종량은 그 종자 20호 한 포당 최소 모판 130개 이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30도씨 48시간, 그리고 육묘 온도 같은 경우에도 30도씨 이하로 유지돼야 그 키다리병 발생이 적습니다. 고온 시에는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됩니다. 벽시 담그기 및 싹 틔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 침종 기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종자 침종 기간, 그 기간하고 온도는 그 100도, 하루 적산 온도를 지금 30도씨로 쳤을 때는, 물 온도를 30도로 맞췄을 때는 3일 정도가 걸리고요. 25도씨 같은 경우에는 4일. 그리고 더 낮게 되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는 100도씨가 기준인데요. 저희가 30도씨 물에 온탕 그 약재 침지 소독을 하게 되면 30도씨에 이틀을 했기 때문에 60도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40도가 남습니다. 40도가 남게 되면 30도씨로 할 경우에는 30도씨 물에 유지를 할 경우에는 하루 반 정도가 더 유지가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해들을 대량 재배를 하다 보니까 해들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그 침종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더 소요되는 양상이 보여서 올해 내년에 해들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 침지 일을 요 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더 길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종하기 전에 최하 싹을 갖다가 1에서 1.5mm 너무 많이 틔우게 되면요, 그 싹이 서로 걸려서 파종할 때 걸리는 문제가 생겨서 안 좋고, 그리고 그 파종된 종자가 파종될 때 꺾이면서 그 종자의 생명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2020년부터는요, 벼 보급종 전량이 미소독 종자로 공급된다는 걸 고지드립니다. PLS 제도에 따라서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그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보급종, 그리고 전국 보급종이 다 미소독으로 나오게 되니 종자 소독에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세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그 겹시량도 정말 많고, 그리고 최하된 상태가 거의 5mm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모가 균일하게 자라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모 소질도 좋지 않아서 파종량도 줄이고, 그리고 최하 그 길이도 맞춰주시라고 이렇게 안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파종량은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20kg 한 포대, 130g, 150호.
근데 농가들 보면 거의 많게 하시는 분이 140호 하시는데 140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묘 30일 기르신 농가분들께서는 130g, 150호를 기억해 주세요. 육묘 기간별 모 특징인데요. 지금 농가에서 기르는 건 30일 중묘 기준입니다. 30일 정도를 기르고요. 그리고 파종량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30g. 그리고 기르게 되면 벽키는 15cm에서 한 18c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잎수는 한 4엽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자 안에 배유 양분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육묘장에서 나가는 어린 모의 경우에는 10일 내외 기르는 모고요. 파종량이 210g이라서 정말 빡빡하게 심어 놓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공급되게 되면 벽키는 8에서 10cm, 그리고 잎수는 1.5엽에서 2엽 정도가 나오고요. 종자 양분이 40%에서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찍 나왔을 때 심어도 그 30일 모보다 견디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찍 심으셔야 되는 모라고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 생육 관리예요. 집에서 육묘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못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요 사례들은 잘된 사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벼는 온대성 작물입니다. 원하는 온도가 최소 15도, 그 일평균 온도가 15도 이상이 돼야 생육을 멈추지 않고 가고요. 그리고 고온이 되게 되면 생육을 또 멈추게 돼서 그 온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차광망이라든지,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우스 앞쪽에 이렇게 비닐을 해주신 장면을 제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육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고온하고 강한 햇볕 조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는 부직포를 덮어서 그 벼가 화상을 안 입도록 그렇게 주의를 바랍니다. 예. 요 하우스는 지금 굉장히 쾌적한 하우스인데요. 여기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밑에 물이라든지, 그리고 통풍 환경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벼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 기르기 위해서 안 좋은 조건에서 모를 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온도계는 작물 높이, 요 바닥에 까셔야 되고요. 온도계를 내는 높이에 하시면 그거는 작물이 느끼는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되지 않으므로 온도계는 꼭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항상 하루에 3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짜리에서 발생하는 뜬모 입꽃병이 있는데요. 뜬모의 경우에는 생리장애라서 얘는 모를 갖다 뜯게 되면 그 뿌리까지 다 뽑히게 되고요. 입꽃병은 저 토양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 잡게 되면은 위쪽만 떨어지게 됩니다. 예, 요거는 사례인데요. 요렇게 병들이 입꽃병이 왔고요. 종자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못반, 그리고 육묘장 환경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모가 그 뿌리와 상부가 분리가 되고요. 모짜리를 일찍 하시는 분일수록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입꽃병이 많이 발생한 그 모짜리에서는 그 다찜이라든지 가지란 약재를 꼭 살포해 주시고, 그리고 종자 소독이 안 된 경우에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상자 쌓기가 그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벼 생리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올해 5월 6일 날인데 해들 뜬모 증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물이라든지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장면들이요. 예, 매트 형성이 잘 안 됐고요. 요거는 장원 지역 기온인데요. 여기 일교차를 보시면 일교차가 1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벼가 그 수분을 흡수한 양보다 그 뱉어내는 양이 많아서 벼 자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일부에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땜빵식으로 입꽃병이 생기고요. 물을 균일하게 해주시고 온도 관리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뜬모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약재, 아인산염을 뿌리시게 되면 그 뜬모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렇게 냉해 이후에도 고온이 오게 되면 갑자기 놀라서 이렇게 노랗게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는 온도계를 꼭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우스를 하시는 동안은 하우스에 최소 3번은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 때 가보셔서 꼭 온도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우스 온도하고 이제 환기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아인산염하고 BMR 성수를 3회 정도 시향했더니 이렇게 매트 형성도 균일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인산염하고 BMR 성수, 아인산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거는 그 농약방에서 따로 약재를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재를 사서 만드셔도 됩니다. 모짜리 때는 뜬모하고 이꽃병 발생 억제를 해주고요. 주 1회 정도 그 1000ppm 용액 모판 항상자당 200ml에서 300ml 흠뻑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추라든지 이렇게 감자 거기에도 예방 효과가 있고 사용 범위는 그 약액을 첨가할 수도 있고요. 토양에다가 뿌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묘에다가 담갔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MR 성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말통이라든지 사용하시고자 하는 양을 그 통을 가져오시면 담아 가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로 발화촉진, 그리고 작물생장, 그리고 병해충 예방,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분뇨 냄새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사일리지 제조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BMR 성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꼭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인산염도 기존 약재 대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방제 효과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모가 참 이쁜데요. 이거는 부발해서 5월 5일 날 이양을 했고요. 그리고 6월 1일 날 이양을 한 모의 모습입니다. 예, 매트도 굉장히 잘 형성됐고 30일 모인데 25일 만에 심을 정도의 그 모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앞에 계속 종자 소독과 그리고 모짜리 관리를 강조한 이유는요. 벼농사는 모짜리가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짜리가 잘 되면 벼농사의 절반은 됐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모짜리에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모짜리만 잘 되면 후기에는 약재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모짜리에 항상 신경을 곤두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본닥 관리인데요. 순서는 모내기 시기, 그리고 식재 방법, 그리고 시비 관리, 그리고 제초제 사용, 그리고 물 관리, 그리고 병충해 방제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모내기 시기 및 식재 방법인데요. 예, 이렇게 품종, 이천에서 많이 재배하는 해들, 알참 및 추청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고요. 해들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 기준, 식재 주수는 평당 50포기, 그리고 주당 분수는 5, 6본이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참미는 적기가 5월 25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 5월 20일부터 30일까지고요. 그리고 평당 50포기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네주. 그리고 추청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 그리고 50포기 세네주. 해들 같은 경우에 5, 6주가 된 이유는요. 해들은 조생종이고 일찍 수확하기 위해서 초기 분어를 일찍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수가 그 중만생종보다 조금 더 많게 꽂게 되는 겁니다. 한 포기당 주당 본수가 많게 되면요. 그 생육이 불균일하게 되고요. 완전 미수량이나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당 본수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들은 수확을 앞당기고 균일하게 기르기 위해서 주당 본수를 기존 알참미나 추청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심는다고 고지를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벼 저온 장애, 한계 온도 및 냉해 양상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벼는 온대성 작물입니다. 여기에 장애 한계 온도 보시면 최저 온도가 10도에서 지금 17도씨, 예민할 때, 온도에 예민할 때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심은 농 같은 경우에는 물을 깊게 대서 물의 비열로 온도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생육 저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도씨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모짜리 때 일부 외에는 다 20도씨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적정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5월 5일, 5월 25일, 5월 15일 그 적정 이양 날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지역별 적정 이양인데요. 이천이 경기도에서 모내기를 가장 일찍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벼는 온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게 되면 생육을 멈추니까요. 그 일찍 심어도 일찍 심은 효과를 얻지를 못하니까 그 온도가 맞는 요 적정 이양 시기에 이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일찍 모내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냉해 저온에 의해서 생육 지연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월 말쯤에 심으신 분들이 냉해를 많이 입었었는데요.
그나마 5월 달에 온도가 많이 회복되면서 한 2주 정도 생육이 멈춰 있어야 됐던 게 올해는 한 5일 정도 멈췄다가 바로 활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하게 되면 제초제 한번 처리 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효분할, 이삭이 없는 분할이 많이 발생해서 통풍이 불리하고 나중에 병해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모내기를 할 경우는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조기 모내기 냉해인데요. 그 4월 24일 날 육묘장에서 나간 모인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갖고 모를 갖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바람을 그대로 맞아서 위에가 다 탈수 증상이 나고 냉해까지 입은 상황이고요. 요거는 그 바로 옆에 논인데 이제 여기는 부직포를 덮어서 이렇게 모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모가 밖에 나가게 되면 온도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관리가 필요한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을 넣어봤고요. 요거는 호법면에 5월 3일 날 이렇게 이양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빨리 회복되면서 활착도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농가분들이 좋아하시는 비료, 밑거름인데요. 임금님표 2000쌀은 전국 대표쌀, 최고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품질쌀 기준에 맞춘 그 질소 전량 7kg를 기준으로 이렇게 재배력을 짜봤습니다. 보통농 기준입니다. 질소 5.6kg 300평 기준으로요. 그리고 질소 분시, 밑거름과 이삭거름은 80%와 20%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여드리고요. 많이 사용하시는 비료를 제가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그 21-라고 시작하는 건 요 한 포에 20kg 한 포에 300평에 뿌리는 양이 그 질소량으로 4.2kg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비료 같은 경우에 5.6kg를 주기 위해서 300평에는 26kg를 주시면 5.6kg가 되고요. 한마지기에는 17kg. 그리고 다음번에 요건 이제 12-, 요거는 한 포에 질소량이 2.4가 들어있는 거고 요건 22- 같은 경우에는 4.4 질소량으로요. 그래갖고 비료량이 요 앞에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맞춤 15호 같은 경우에는 23-라서 그 수치가 가장 낮게 한마지기에는 16kg, 한 포가 안 들어가죠. 그리고 300평에는 한 포하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질소 전량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비료를 롱런 모든 작물이 나갔었는데요. 알차미 재배단지와 해들 재배단지에 얘 같은 경우에 12-라서 이 비료는 밑거름과 이삭거름이 다 포함된 비료입니다. 가지거름까지. 그래서 이 비료 12-로 시작하는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마지기에 2포, 그리고 300평에는 3포, 그리고 많이 쓰시는 단한번 비료 같은 경우에는 18-로 시작해서 요거는 300평에 2포, 그리고 한마지기에는 2포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완효성 비료는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준 이후에 또 추가로 주게 되면 비료 그 사용비도 더 많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등숙할 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료량을 꼭 계산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삭거름인데요. 지금 앞쪽에 그 밑거름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삭거름 5.6kg를 줬으니까 뒤쪽에는 1.4kg가 남았겠죠. 이천에서 많이 쓰는 맞춤축이 27호 그리고 30호 같은 경우에 이제 20-, 17-로 시작하는데 농가분들한테 제가 300평에 7kg를 주라고 하면 거의 안 주는 느낌이라 안 주신다고 하는데 요 정도 양만 주셔도 그 생장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쌀은 좋게 나오고요. 하지만 보통답이 아니고 내 땅이 객토를 했다든지 아니면 모래땅이다. 그리고 그 땅 소질이 안 좋다는 경우에는 생육을 봐서 이삭거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거름 시기는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벼생육이 양호하면 출수 전 15일 하게 되면 알수가 확보된 상태에서 등순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벼생육이 너무 왕성할 때는 질소를 생략하고 칼리질 비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앞에 벼생육이 저조하다. 그럼 출수 25일 전에 주게 되면 벼 알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25일 전에는 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비료를 주게 되면 알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출수 15일 전에는 알수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양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셀 품질 향상이 되고 그 다른 알이 달린 거에 그 정량을 다 채우게 돼서 수량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주요 품종 출수기 및 이삭거름 시기인데요. 지금 앞에 적정 이양 시기를 말씀드렸고요. 출수기를 말씀드리고 이삭거름 주는 시기를 말씀드리는데 그 앞에 심은 날짜에 의해서 온도가 그 10년 평균 온도, 그 적산 온도, 그 평년 온도로 인해서 출수기가 해들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에서 10일에 심었을 때 출수기가 7월 25일. 그러면 마이너스 15일을 하게 되면 7월 10일. 이 적기고요. 그리고 알찬미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 날 이양을 했을 때 8월 10일. 그러면 마이너스 15일 하게 되면 7월 25일이 이삭거름 주는 적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청은 8월 15일. 이양 시기는 5월 15일, 그러면 마이너스 15일 하게 되면 7월 30일입니다. 25일 전에 이삭 10일을 하면 벼 알수는 많아지는데요. 그 알수를 채운 만큼 그 알수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량이라든지 그 완전미 비율이 떨어져서 농가에도 소득에 불리하고 RPC에도 도정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삭거름 시기는 이렇게 15일에서 25일 안팎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보시면은 앞쪽 강의에서도 있었지만 올해 정말 그 입진무늬 마른병이 많았습니다. 예, 문고병이라고도 하고요. 벼 포기가 밀집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그 균이 이제 들어가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입진무늬 마른병은 제가 시비 관리에 든 이유가 기본적으로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포기당 가지가 많이 벌어서 빽빽한 상태에서 통풍이 안 돼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처럼 이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통풍이 안 돼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제 요령 같은 경우에는 이천 같은 경우에는 그 파종상 처리제를 주기 때문에 한 판당 50g 그 약재 설명서에 있는 것대로 정량을 주시게 되면 그 7월 중순까지는 이 방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병 포기가 그 후기에 발생을 했을 때는 한 20% 정도 발생하면 물약으로 방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도열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15년 만에 정말 다발생이다 할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천에서는 많이 발생을 안 했었고, 타 지역에서 이제 품종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도열병의 경우에도 비료량으로 발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일조량이 줄면서 온도가 낮고, 그리고 이제 그 적정 온도보다 낮았을 때 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삭도열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출수 7일 전에 방제적기이기 때문에 그 발생하는 양상을 보시고 약제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예, 도복. 이거는 기후도 있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질소 과다입니다. 예, 다음번에는 제가 제초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그 모짜리 관리가 벼농사의 절반이다라고 했는데 그 일찍 하시는 과정 중에 논 균평, 논을 고르게 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논이 균일하게 퍼져 있으면 어린 모를 심었을 때 균일하게 활착이 되고 그리고 제초제 해도 덜 나기 때문에 논 고르게 펴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제초제 피해 원인 대책. 제초제를 갖다가 이양 전에 중기제초제를 줘서 그 약제 성분이 너무 세서 죽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량보다 많이 주는 경우, 그리고 제초제 입제를 살충제로 오인해서 모판에다 뿌리시는 경우, 그리고 약제를 살포한 후에 보식을 하게 되면 약제가 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제초제에 맞기 때문에 그 제초제 약해로 그 생육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 그리고 밀파된 모, 잘 안 기른 모 같은 경우에는 그 논에 심었을 때 활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벼에도 제초제의 영향이 가서 연약한 모나 그 밀파된 모에는 약제를 잘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객토한농 같은 경우에 그 토양 처리형 제초제를 사용하시는데요. 그 설명서에 보시면 객토한농은 토양 처리제를 사용하시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많고요.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더 제초제 뿌리실 때 내 약제가 내 논이랑 어떻게 맞는지 한 번 더 설명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제초제 처리 후에 항상 물높이 감수 상태를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제초제 같은 경우에 요 토양 처리층에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요 층에 있으면은 벼뿌리와 잡초가 나오면서 잡초만 죽게 되는데, 물이 이제 불량해서 물이 빠지는 경우에는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 밑으로 가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잡초는 안 죽고 벼 뿌리에만 영향을 끼쳐서 제초제 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물 관리를 5일 동안은 준수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객토한논인데요. 객토한논에 중기제초제를 갖다가 주면서 활착이 안 돼서 제가 진단한 바로는 물을 빼고 다시 쇠물을 대서 제초제를 나중에 다시 한번 뿌리는 걸로 그렇게 진단해서 회복이 된 논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양동 씨 수면제초제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예, 썰해질 후 2, 3일에 이양시 살포하시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튼튼한 모에만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논 균평 작업, 그리고 물 깊이가 1cm, 2cm 내외에서 모를 얕게 심어주시고, 그리고 모래땅이나 질차목, 식양토, 모래끼와 그리고 지륵이 있는 논은 가급적 독시 살포를 지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요, 땅이 굳으면 뿌리가 위로 노출되면서 약해가 발생하고, 연약한 모는 제초제 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약을 뿌린 후에 최소 1일부터 2, 3일간은 물을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올방개의 올미채인데요. 이거는 생육 초기부터 생육 후반부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잡초입니다. 방제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요 올방개만 잡초를 따로 다뤄봤습니다. 올방개 효율적 방제는 방제가 어려운 이유, 궤경으로 번식을 하고요. 그리고 휴면을 하기 때문에 잘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궤경이 3년에서 5년 정도를 버티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방제를 해야 되는 잡초입니다. 그리고 초기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벼보다도 더 많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벼를 갖다가 더 위로 자라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가을가리를 추천을 드리고요. 건조된 논을 갖다가 갈아주시면 그 가을 논가리를 해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올방개 많은 논, 이렇게 가을가리를 갖다 마른 논으로 해주시면 방제가 좋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방제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을가리, 그리고 이제 약제 처리가 필요한데요. 초반에 그 생육을 갖다 지연시키는 이항전 초기 제초제를 균일하게 균평 잘 된 논에 뿌려주시고, 그리고 발생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요 지금 색깔 보이는 것처럼 벤퓨러세이트, 시노설퓨론, 아짐설퓨론 등 성분이 들어간 중기제초제를 적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잡혔다 그러면 이항 후 30일경에 그 바사그란이라든지 풀반장 등을 경합처리제를 논에 들어가셔서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벤타존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약해가 발생되므로 그 30도씨 이하일 때 약제를 살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 관리에서 강조할 건 그 일찍 심었을 때 냉해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어놓고 그 모 선단부보다 한 2, 3cm 밑으로 대주시면 냉해를 갖다가 막아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뿌리 활착기에는 바람이 불면서 증산이라든지 그리고 그 식상을 경감하기 위해서 좀 깊게 대주시면 좋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간 물대기입니다. 그 이삭수가 확보되면 물을 갖다가 그 논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 물을 완전히 떼셔서 그 안에 있는 가스가 나오고 해야 그 벼뿌리가 더 밑으로, 논 밑으로 들어가서 그 도복이라든지 그리고 가스장애 예방이 되기 때문에 무효분을 강조를 하고요. 주요 병해충 발생 시기는 이렇게 이제 못자리 시기서부터 9월 하순 수확기까지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못자리 시기서부터 그 7월 중순까지는 이천시에서 그 공급하는 파종상 처리제라든지 육묘상 처리제를 정량 적게 시비를 그 뿌리시면 요거까지는 방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 못자리 시기에 저 병들은 종자소독, 앞에서 강조했던 그 종자소독이 잘 됐으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요 밑에 보시는 충 같은 경우에는 충이 보이면 약제를 사다가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8월 상순에서 9월 상순이 있는데요. 요 약제 같은 경우에는 각 농협별로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약제를 뿌리시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제를 뿌리실 때 반드시 벼에 해당하는 적용 약제를 정량, 적기에 뿌려주셔야 PLS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명품 2000쌀 재배관리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요거 10월 15일께 알차미를 수확한 건데요. 올해 기상이 안 좋고 병해충이 발생했음에도 정말 때깔이 좋았고 적기 2항, 적기 12, 그리고 적기 수확을 통해서 수량성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해들과 알찬미는 최고 품질 쌀 품종입니다. 최고 품질 쌀 품종이라 하면 쌀 수량은 300평에 500kg 이상이고요. 그리고 쌀 외관 품질은 추청벼 수준 이상을 갖춰야 되고, 밥맛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이 좋다고 했던 1품벼 이상, 그리고 병해충 저항성은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들과 알찬미는 2개 이상의 도열병과 줄무늬 입마름병에 대한 그 병해충 저항성이 있고요. 밥맛은 해들은 조생종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품종 중에 수치상으로 가장 높고, 그리고 알차미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통틀어서 수치상으로 가장 좋은 밥맛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그 명품쌀 재배 매뉴얼에 맞춰서 재배를 해주신다면 절대 전국에서 정말 맛있는, 제일 맛있는 쌀을 생산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앞에 계속 강조했던 거, 종자소독, 온탕소독 60도씨 물에 10분간 찬물로 식히고요. 그리고 약재침지 소독 30도씨 물에 이틀간, 약재는 정량을 넣어주시고 물량은 2배, 그리고 숯분이 처리까지 해주시면 방제가가 99%, 그리고 파종하실 때 상자당 130g, 20kg 한 포대로 최소 140개 이상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병해충 방제는 앞에 강조했던 것처럼 파종상 처리제, 육묘상 처리제를 판당 50g, 그 약재별로 양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본 50g이고요. 50g을 적기에 나가기 전에 바로 뿌리시게 되는 경우에는 약재가 떨어지면서 효과가 반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 뿌리는 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후기 방제는 농협에서 신청받는 그 항공방제 그때 시기에 같이 해주시면 병해충 방제는 마무리가 되고, 12 같은 경우에는 최고 품질 쌀 생산 기준 7kg, 300평당 7kg 기준으로요. 가지거름은 생략해 주시고 밑거름 5.6kg 80%, 그리고 이삭거름은 20% 1.4kg 뿌려주시면 이삭거름은 뿌리는 시기가 출수 전 15일 전 그렇게 뿌려주시면 되고, 이항은 해들 같은 경우에 5월 5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일, 그리고 알찬미는 25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일, 그리고 평당 50포기를 꽂아주시고, 해들 같은 경우에는 몇 주라고 했죠? 예, 5주에서 6주를 꽂아야 그 균일하게 모가 자라면서 그 수확 시기를 당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알찬미와 추청 같은 경우에는 포기당 3, 4포기를 꽂아주시면 균일한 생육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위축되어 있는데요. 임금님표 2000쌀이 정말 맛있는 쌀로, 건강한 쌀로 거듭나서 전 국민이 다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신축년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